네,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학교 현장 실습학기제 성공수기, 그러니까 우수작 발표를 맡게 된 인천 동암중학교 소속 국어교사 김현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함께 성장하는 수업 친구라는 주제로 지금부터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목차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목차는 교생 실습이 15주라고? 라는 질문으로 시작된 저의 3월부터 마지막 여름을 마무리하며 6월까지 교생 선생님과 함께 보냈던 그 시간의 흐름대로 발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지난 3월부터 6월까지를 기억하시면서 제 발표를 들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현재 경력 14년의 국어 교사이고요. 현재 중학교 3학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업무로서는 보통 학교의 연구부라고 하죠. 저희 학교에서는 수업평가 혁신부라고 하는데요. 수업평가 혁신부장으로 1년 차를 이제 막 달리고 있는 교사이고요. 수업을 굉장히 좋아하고 수업 나누는 걸 좋아하고 수업 친구를 사귀고 싶어하는 현장의 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올해 연구부장, 수업평가 혁신부장 1년 차고요. 그다음에 교과 교사로서 또 교생 선생님을 만나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 저에게 어느 날 교감 선생님께서 살짝 제안을 하십니다. 현정쌤, 내년에 국어과에서 교생 선생님 안 받아볼래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11월 어느 날에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좋죠. 교생 선생님이요? 좋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근데 제가 그때 놓친 게 하나 있었어요. 한 학기라는 걸 제가 이렇게 살짝 놓치고 교생 선생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월까지 한가롭게 시간이 흐르다가 2월의 어느 날 갑자기 저희 학교 협력대학교의 조교 선생님께서 전화가 한 통이 걸려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인천대학교 조교 누구누구입니다. 선생님 계획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계획서요? 라고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저희 이제 업무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2월 말에 어수선한 가운데 공문이 사라집니다. 분명히 공문은 왔다고 하는데 저한테 도착을 하지 않았어요. 그 상태에서 3월 2주차에 바로 학교 현장 실습 학기제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장 일주일 안에 교생 선생님을 맞이해야 할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학교 현장 실습 학기제라는 정말 처음 들어봤던 업무의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막막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협력대학교와 오리엔테이션을 해야 한다는데 계획서는 어떻게 만들지? 15주 차는 가능할까? 내가 할 수 있을까? 괜히 받는다고 했을까? 정말 엄청난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특히 다른 학교 샘플들을 많이 주셨는데 너무나 완벽하게 잘하신 거예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도망치고 싶다. 라는 생각을 그때 아주 잠깐 했습니다. 그러다 고민 새벽 2시, 3시까지 막 고민을 하면서 한 가지 질문에 봉착을 했어요. 그런데 교생 선생님들이 학교에 오시면 진짜 배우고 싶으신 게 뭘까? 그럼 어떤 걸 반영해야 될까? 고민의 끝에서 저는 저희 학교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는요, 우리 학교는 인천형 혁신학교 10년차 학교로 수업 혁신에 그 조점을 둬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저희 학교는 2024년도부터 매주 수요일 수업 디자인과 나눔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은 제가 실제로 24년도, 25년도에 수업 공개했던 모습이고요. 가운데 사진은 선생님들께서 제 수업 지도안을 보시고 수업 디자인을 함께 해주셨던 사진입니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렇다. 혁신학교의 학교 현장 실습 학기제 계획서라면 계획서 자체도 우리 학교의 틀에 맞춰서 바꿔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많은 부분을 저희 학교에 그 색깔을 넣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운영계획서에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크게 5가지 테마로 운영계획서를 이제 수립을 해봤습니다. 먼저 동암중학교의 핵심은 수업과 평가와 생활교육이라고 생각해서 이 파트를 중심으로 운영을 했고요. 특히 교육실습실을 과감하게 바꿨습니다. 3월 한 달간은 본교무실에서 선생님들께서 근무를 하셨고 4월부터 6월까지는 학년부실로 선생님들을 모두 배치해드려서 학년부실 선생님들과 소통하고 학년 아이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학년부장님들 협조를 많이 받아서요. 학년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조력을 했습니다. 진로 체험이라든가 스포츠 데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드렸고요. 특히 저희 학교의 테마인 수업 디자인과 나눔 활동에 모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와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과 교사이자 업무 담당자였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라고 하기보다는 같이 해요.
저도 함께 할게요 라고 제안을 드리면서 실습을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6월까지의 저희 학교의 운영 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했는데요. 왼편은 저희 학교가 적용부터 평가까지 이런 단계로 주차별로 이루어지겠다라는 전반적인 계획이고요. 특히 오른쪽 파트는 저희 학교 좀 특징적인 부분인데 3월부터 6월까지 교직원 회의와 동아리, 전문적 학생 공동체, 그리고 4월부터 6월까지 있는 디자인과 수업 나눔 활동 모두에 선생님들께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함께 그 과정을 설계해 보았습니다. 여기 6월에 있는 6월 18일 여기 마지막 3학년 대표 국어가 접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공개를 하게 되는 그런 일정 속에 선생님들과 함께 동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별 세부 내용은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특히 5월과 6월에 각각 두 분의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공개하실 수 있도록 연구 수업 일정을 이렇게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사실 결과적으로 돌이켜 보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교생 선생님들께서 두 분이 오셨는데 그 두 분의 성향에 맞는 학년 배정이 되었더라고요. 저희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굉장히 외향적이고 굉장히 활발한 성격이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배정되었던 그 선생님과 굉장히 결이 잘 맞았고요. 반대로 3학년 아이들은 좀 내향적이고 섬세하고 좀 조용한 편이었는데 이 역시 배정된 선생님과 굉장히 결이 잘 맞아서 결과적으로는 수업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혹은 생활 지도를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수월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실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실의 문을 열다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3월 초 저는 교장실에서 선생님들을 처음 만났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었고요. 지도 교수님, 조교님,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긴장되는 시선 속에 계셔서 그날 집으로 돌아가면서 4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 선생님도 수업 참관 많이 하실 수 있게 해드리자. 수업 많이 실습해 보실 수 있게 해드리자. 둘째, 많이 선생님들과 수업 친구로서 지내자. 내가 어떤 지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생님들과 함께 배워나가는 사람으로서 그 선생님들을 대하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는 소통을 자주 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들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려운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을 제가 해결해드리거나 도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소통을 자주 하려고 노력했고요. 마지막 4번째가 가장 중요했는데요. 일정을 쪼개서 함께 했습니다. 선생님 여기 가보세요 아니고요. 제가 직접 같이 가서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정말 많이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교생 실습 첫날입니다. 3월 첫날 오신 선생님들께 제 그냥 수업 공개해드렸어요. 교실문 열었고요. 선생님 오시겠어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첫날 학교에 오시면 너무 어색하시잖아요. 특히 3월은 정말 학교 자체도 어색하고 어수선한 상황에서 교무실에 그냥 계시는 게 너무 좀 답답하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두 분의 국어 선생님들께 선생님 저 지금 3학년 수업하는데 오시겠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너무나 흔쾌히 오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함께 아이들과 교실로 갔는데요. 그때 제 수업은 교실에서 하는 수업이 아니었습니다. 교실 밖의 수업이었는데 어떤 수업이었냐면 상처가 더 꽃이다라는 시를 배우고 아이들이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교내를 돌아다니면서 3년 동안 그 학교에 쌓였던 추억이 담긴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의 내용을 이제 에세이로 쓰는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처음에 너무 긴장하시면서 선생님 이래도 되나요? 아이들이 괜찮나요? 이거 난리 나지 않아요? 이렇게 걱정을 하셨는데 다행히 또 3학년 아이들 성향 자체가 좀 그렇게 말썽꾸러기도 없었고 전반적으로 잘 따라와 주는 아이들이어서 가능했습니다. 이 사진은 아이들이 실제 저에게 보내준 사진입니다. 저희는 아이들이 과연 추억이 얼마나 많을까 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공간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추억을 찾아내더라고요. 여기는 댄스실이고요. 여기는 작은 소회의실, 운동장, 화장실이 추억인 아이들도 있었어요. 도서관, 저 작고 낡은 소파, 그다음에 계단, 이런 아주 일상의 공간들이 아이들에게 추억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후에 아이들이 바로 에세이를 썼습니다. 제가 사진을 직접 출력해줘서 아이들에게 이 사진 속에 담긴 이야기를 써봐라고 했는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작성해준 이야기입니다. 보건실이 추억인 두 친구들이 이렇게 작성해 주었고 2학년 때 합급이 너무 그리웠다라는 아이들은 또 이렇게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 수업을 제가 처음 선생님들께 공개한 날에 이래도 되나요 하셨던 선생님들께서 이 수업을 다 보시고 저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고 되게 긍정적인 반응을 주셨어요. 그때 저도 교사가 교실에서만 아이들을 보면 교실 속의 아이들을 보지만 교사가 아이들을 바깥으로 내보내면 다양한 공간에서의 아이들을 볼 수 있구나라는 걸 좀 깨달아서 저에게도 의미 있었던 수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을 많이 기획을 했어요. 제가 6월에 수행평가로 토론을 진행을 했는데요. 토론 수업을 거의 전반적인 모든 과정을 저와 함께 짝꿍이었던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가장 선생님께서 많이 참여해 주셨던 건 토론 수업 참관과 토론 수업 평가인데요. 토론 수업 참관은 선생님께서 출근하시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있는 모든 국어 수업에 다 들어오셔서 참관해 주셨고요. 모든 모둠에 대한 평가 피드백을 다 주셨어요. 제가 요거는 이제 실명이 좀 있어서 평가지를 가져오진 못했지만 모든 평가를 주셨고 저 역시 이것을 평가할 때 약간 일부분 수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토론에 옳은 예시는 아이들이 직접 토론을 할 때 주의사항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수업에 활용하는 이런 토론 수업을 함께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생님께서 연구 수업에 조금 이제 방향을 잡으실 때 저와 함께 기획했던 수업이 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 수업 나눔을 할 때 제가 먼저 사실 제안을 드렸습니다. 대학교에서는 이제 배우시는 게 수업 내용이 좀 정형화된 수업을 해보실 수 있으니 학교 현장에서 지금 실습을 하실 때는 좀 수업의 틀을 깨보세요. 재밌는 수업도 해보시고 원하는 수업 해보세요. 망하셔도 괜찮아요. 실패하셔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제안을 드렸더니 마침 또 저희 짝꿍 선생님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예능의 게임 요소를 접목한 수업을 한번 기획해보고 있다. 이 부분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면서 연구 수업 준비를 함께 했습니다. 오실 때마다 계속 수업 디자인을 함께 했고요. 세세한 내용부터 전체적인 흐름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함께 기획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저희 선생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학습지인데요. 이 주제가 사실은 국어과에서 배경 지식을 활용한 읽기 단원이에요. 아이들이 가장 좀 지루해하고 어려워하는 단원인데 그 단원을 지문을 읽는 과정을 마치 추리 게임을 하듯이 단서를 찾아서 그 단서를 조합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서사를 넣어서 기획을 하셨더라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지구오락실이라는 예능을 접목해서 마지막에 있는 이 토끼 인형을 찾아가는 게 그 수업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 지도안을 구성을 했고요. PPT를 작성하실 때 어떻게 발문하면 좋을지도 함께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연구 수업을 하셨어요. 5월 14일에 연구 수업을 하셨는데요. 이제 담임 학급 학생들 3학년 4반 담당이셨거든요. 3학년 4반 아이들과 실제로 이렇게 수업을 하셨을 때 굉장히 아이들과도 소통을 자주 하셔서 그런지 레포를 바탕으로 해서 수업이 되게 진행이 잘 됐고요. 아이들 역시 우리 선생님의 첫 수업, 우리 교생 선생님의 첫 수업이라는 약간 느낌이 있어서인지 굉장히 열심히 참여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이 토끼 인형을 찾는 것이 미션이었는데 이 3학년 4반 아이들이 토끼 인형을 무사히 찾아서 그 게임의 목표까지 성취했던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납니다. 그리고 연구 수업이 끝나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수업 실현이 끝난 후에 저는 학생의 배움 위주로 굉장히 선생님과 피드백을 많이 했어요. 보통 뭐 학습 목표를 안 하셨는데요, 아니면 뭐 발문이 좀 이상해요라고 얘기를 보통 저도 그렇게 하고 들었는데 그거보다는 학생이 이렇게 배운 것 같아요. 학생이 이 부분에서 어려워한 것 같아요라는 내용을 굉장히 서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3학년 1반과 2반은 좀 소란스럽거든요. 근데 모둠 활동을 하다 보면 그 소란스러움이 마치 대화를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1반, 2반이 수업이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가보면 잡담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수업하실 때 1반과 2반은 좀 소란스러워지는데 그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개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5반에 굉장히 조용한 남자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 같은 경우는 발언을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발언을 안 한다고 해서 활동을 안 하는 건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걱정하시길래 그 아이는 조용하게 집중하면서 과제 잘 수행했어요라고 또 이제 조언 드렸고, 특히 담당 학급이었던 4반 아이들이 조금 어색해했었는데 마지막 과제를 풀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했고, 특히 3반 아이들은 선생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가장 잘 해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각 반별로 아이들별로 피드백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학교의 좀 특징적인 수업 디자인과 수업 나눔 협의회를 선생님과 함께 했었는데요. 저 왼편에 보시면 4월, 5월, 6월에 총 6차례의 디자인과 나눔이 있어요. 그중에 5번 정도를 매회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제 수업이었는데 제 수업의 디자인은 함께 하시고 참관을 못 하셔서 굉장히 아쉬워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대학교에서 수업을 직접 들으시고 전공 수업도 들으시고 현재 교육의 흐름을 많이 아시는 분이다 보니 학교에 있는 저희들과 또 다른 관점을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선생님들께서 이야기해 주신 게 살아있는 아이디어가 돼서 수업에 접목되는 되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교생 실습 운영을 하면서 가장 큰 깨달음을 얻었던 것이 바로 아이들에 대한 관점의 전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지금 가르치는 3학년 아이들을 1학년 때도 가르치고 3학년 때도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편견이 조금 있었어요. 아이들이 조금 무기력하고 좀 공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얌전하긴 하지만 자기 표현이 적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국어의 가장 지루한 문법 파트를 배울 때 다 자길래 제가 화를 한번 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선생님이 계신데 어떻게 잘 수가 있어? 이렇게 화를 냈어요. 그리고 그날 수업 종이 울리고 그 뒤에 계신 교생 선생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 죄송해요. 완전히 망했네요. 제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보여드린 게 없어요라고 이제 그 선생님께 말씀드리니까 그 선생님께서 굉장히 차분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뒤에서 보니 아이들이 자는 것 같아도 어려운 내용을 어쨌든 열심히 쓰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바라본 시선이 교생 선생님이 바라보는 시선과 다를 수 있구나.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선생님께서 보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굉장히 그것이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생 선생님이 오시면서 아이들의 변화도 많이 생겼어요. 아이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했던 건 교생쌤 언제 오세요? 교생 선생님은 왜 월요일이랑 화요일은 왜 안 오세요? 어디 가 계세요?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저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을 수업을 들어야 하는 수동적인 존재에서 능동적인 존재로 좀 바꿀 수 있었던 게 큰 계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왼편에 3급 정교사 모집이라고 해가지고요. 학생들한테 수업에 좀 관심이 있고 영상 만드는 거 좋아하고 하는 아이들을 약간 꼬드겨서 간식과 사랑과 관심으로 꼬드겨서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3급 전교사가 되면 선생님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꼬셨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토론의 옳은 예시 영상인데요. 그 영상을 아이들이 만들 수 있는 능동적인 주체로 거듭날 수 있게 하는 수업도 해봤고요. 선생님께서 매번 오시니까 저는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제가 못 보는 부분을 선생님께서 봐주시고 항상 코티칭 할 수 있어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국어 수업은 저 역시도 정말 진심으로 신났던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여담인데요. 한 남학생이 그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서 선생님이 계시는 대학교에 찾아가겠다. 그래서 제가 극구 말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절대 안 된다. 선생님 공부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 안에서만 만나기엔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밖에서 학생들과 많이 만났습니다. 저희 학교가 학생 자치부 활동이 굉장히 좀 진심인 학교거든요. 그래서 학생 자치부 활동에 저 함께 같이 참여했습니다. 4월에 세월호 추모 행사도 같이 참여했고요. 5월에 스포츠데이, 여기 보시면 스포츠데이인데 여기 이렇게 서 계신 초록티 입으신 분이 교생 선생님이십니다. 줄다리기 하는데 이렇게 응원해주고 계시고요. 6월에 호국보훈의 달 무궁화 이렇게 행사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졸업 앨범 사진 촬영인데요. 안 가셔도 되는데 가셔서 담임 학급 친구들과 사진 찍으셨어요. 서울에는 창덕궁이거든요. 창덕궁 가서 사진 찍으시고 그 다음날 그리고 그 이후에 걸어서 창경군 넘어 대학로까지 가서 공연 보고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참여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업만 하고 참여만 하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과제도 좀 드렸습니다. 개별 과제를 드렸는데요. 3월 초에 담당할 학급의 경영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왼편의 2장은 선생님께서 세우신 경영 계획이에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계획서를 써주시면 제가 오른편에 피드백을 일일이 해드렸습니다. 선생님 이 계획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예산이 많으니 이렇게 활용하세요라고 이렇게 피드백을 하나씩 해드려서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2 선생님이 오셨는데 신기한 건 2 선생님이 스타일은 다르신데 본질은 하나더라고요. 아이들과 추억 많이 쌓고 싶고요, 경험 많이 하고 싶다라는 그 본질이 같아서 보는 내내 좀 재미있었고요.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이렇게 경영 계획 수립하신 대로 많은 부분 진행하셨습니다. 그걸 또 관찰하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통 과제로는 이제 조금 업무적인 것도 알려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이 부분을 좀 중심을 두었는데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이제 중학교에도 들어오게 되면서 학교 현장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었어서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교수학습 평가 계획을 수립해 보시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드려서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의 교수학습 평가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필평가 문항도 출제해 보시게 했고요. 수행평가 문항도 한번 출제해 보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서류를 제출하시면 교감 선생님과 평가계 선생님, 동교과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피드백을 좀 해드렸습니다. 특히 교사학습 평가계획 같은 경우는 내년에 발령이 나시게 되면 당장 2월 말부터 교과별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정교육과정을 한번 어떻게 현장에 접목하실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국어 교사로서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될 업무도 같이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6월이 되었네요. 제가 첫날 교생 선생님 만났을 때 편지를 하나 이렇게 워드로 써드렸습니다. 왼편은 간단한 일정이고요. 오른편 가운데에 있는 시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여서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를 적어서 그러니까 타이핑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 편지를 드렸으니 마지막 보내드릴 때도 편지를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3학년 아이들에게 말을 해서 선생님께 편지를 써서 드리자라고 해가지고 마지막 수업 때 아이들에게 직접 편지를 이렇게 써서 드리는 시간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은 6월 20 금요일 날 마지막 수업을 하시고 저희 학교로 이제 떠나게 되셨어요. 함께 성장하는 수업 친구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 흔한 4가지 단어를 저는 정말 한 학기 동안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과 소통 정말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제 수업 제가 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많이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젊은 선생님들, 대학교에 다니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예비 선생님들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건 사실 존중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학기 4달이 지나고 나니 저에게는 사람이 남았더라고요. 교생 선생님이라는 좋은 수업 친구가 제 곁에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방문객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의 일부를 낭송해 드릴게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저는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의 여름, 저는 저의 교생 선생님들에게 함께 지내면서 그 선생님들의 과거와 현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이 된 지금 저는 그 선생님들의 미래가 조금 궁금해집니다. 그 선생님들께 사실 며칠 전에 연락을 드렸어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들과 함께했던 시절의 기억들을 글로 써서 제출해도 될까요? 했더니 좋으시다 하셨거든요. 그리고 수상을 해서 또 다시 연락을 드렸어요. 선생님들과의 봄 여름이 상을 타게 되었습니다라고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선생님들 덕분에 이런 시간을 갖게 된 게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아마 내년에 현장에서 꼭 뵐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제 선생님들께 나중에 또 연락을 드려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좀 어떻게 보면 정말 시간의 흐름대로 발표했지만 저의 진심이 담긴 내용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